바이오라이트사에서 만든 어떻게 보면 그 우드 스토브 충전기죠. 우드 스토브 스마트폰이라든가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화력 발전 충전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스토브입니다. 이게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구형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신형입니다. 이 두 가지 제품의 차이점들, 어떤 부분이 좀 더 개선됐는지 한번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구형입니다. 바이오라이트 캠프 스토브 구형이고요. 보다시피 모듈이죠. 화력 발전 모듈. 이 부분이 사실 좀 많이 개선된 것이 이제 신형입니다. 신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외형적인 뭐 색상이라든가 디자인은 비슷한데 좀 더 세밀히 들여다보면 확실히 이제 개선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제일 먼저 이제 우선적으로 눈에 띈 것이 이제 이 코어, 열을 이제 전기로 바꾼 이 코어 부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보시면 이제 뭐 구리 형태의 코어였다면 지금은 무슨 재질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체 2배 이상 이제 두꺼워졌어요. 2배 두꺼워지고 크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바이오라이트사에서는 이전 모델이, 그러니까 이전 모델보다는 이제 신모델인 새롭게 나온 캠프스토브 2가 발전, 그러니까 충전 능력이 50% 이상 더 늘어난 걸로 이제 설명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코어를 개선하고요. 그다음 보다시피 이제 냉각시키는 부분이 좀 더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실제 성능상으로는 캠스토브가 50% 이상 더 향상된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합 방식은 똑같습니다. 보시는 여기에 말 그대로 이제 스토브가 된 역할을 하는 그 부분에 이 코어를 이제 연결하는 방식인데, 직접 한번 연결해서 한번 불을 한번 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전 모듈을 보면 사실 크기도 그 신형이죠. 우측에 있는 부분 이게 신형입니다. 바이오라이트 캠프스토브 2, 기존 캠프스토브 구형에 비해서 크기도 좀 더 커졌습니다. 이게 자체가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 코어가 바뀌면서 내부에 별도의 충전기 2600A mAh 정도의 그 예비 배터리가, 그러니까 충전 배터리가 지금 들어있고요. 기존 제품도 사실 충전지가 들어있긴 한데, 그것은 외부 뭐 전자기기 충전을 위한, 어떤 보면 또 발생된 그 발전된 전기를 이제 저장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고, 사실 이 스토브를 작동시키기 위한 최소의 전지만 충전하는 그런 형태의 예비 전전, 그러니까 안에 충전기 있었지. 캠프스토브 2처럼 스토브도 돌리지만, 스토브도 작동시키지만 이 충전된 전지를 통해서 굳이 화력 발전하지 않더라도, 스토브를 불 피우지 않더라도 바로 외부에 그 충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면 배터리죠. 예비 배터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구형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불을 피워야 됩니다. 불을 피워서 첫 번째는 어떤 송풍기를 돌릴 수 있는 전지를 먼저 충전한 후에 어느 정도 내부 전지가 이제 충전이 되면 그 다음부터 발전을 외부 전자기기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굳이 스토브에 불을 피우지 않더라도 미리 충전이 되어 있다면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비 배터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로 여기 보시면 그 배터리 수준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이제 2600mAh의 예비 배터리가 다 충전이 된 상태죠. 그러면 굳이 불을 피우지 않더라도 바로 외부 연결을 통해 가지고 스마트폰이라든가 우리가 충전이 필요한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우리가 캠프스토브 2를 꼭 구매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꼭 내가 꼭 필요해서 사야 된다 그러면 구형을 절대 사지 마시고,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이 캠프스토브 2를 사는 것이 훨씬 더 실제 기능상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효과가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제품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거나, 상대적으로 이게 신형이 나오다 보니까 구제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가로 막 팔리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기능을 순수, 여러분 이런 스토브 형태, 굳이 무거우면서 굳이 발전을 시켜야 되는 형태, 약간 불편함이 있고 좀 더 비싸더라도 충전에 대한 목적, 아니면 생존이라든가 아니면 비상 상황을 고려하는 어떤 그런 목적에 맞아서 구매한다 그러면, 그 구매 목적에는 오히려 캠프 스토브가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꼭 이런 것들을 산다 그러면 캠프 스토브 2 신형을 사십시오. 근데 안타깝게 국내는 아직 정식 수입되지 않습니다. 근데
캠프 스토브 5원은 국내 정식 수입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해외 구매를 통해서 사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캠프 스토브 2를 사는 것이 훨씬 더 이런 형태의 제품 구매하는 목적에 훨씬 적합합니다. 자, 연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캠프 스토브 1이나 2나 똑같은 방법인데, 먼저 여기 코를 연결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 집어넣어 놓고요.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면 이제 받침대가 있죠. 받침대를 이제 하나씩 펴니다. 이걸 조금 가운데 있는 받침대가 여기 경첩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잠금 장치 역할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결합이 끝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불을 피우면 됩니다. 단점은 약간 유격이 있어요. 약간 유격이 있습니다. 요게 뭐 실제 뭐 떨어지거나 이렇게 분리되거나 쉽게 분리되지는 않는데 약간 유격이 있다는 건 그렇게 완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높지 않다는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아직 불을 피우게 되면 또 장점이 화로를 들고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 부분을 잡으면 뜨겁겠지만 요런 본체를 잡게 되면 모듈 쪽을 잡게 되면 원하는 곳으로 불을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결합이 되는 것이요. 구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코를 연결하고요. 이걸 딱 경첩을 붙여서 결합시킵니다. 구형 같은 경우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없어요. 유격이 없습니다. 유격이 없다고요. 그래요? 근데 신형이 지금 단점은 유격이 있습니다. 유격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드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 원천적인 기능이 개선되기 때문에 넘어가 주겠습니다. 당장 빠지진 않을 거니까. 이게 기계 자체의 문제인지 결함인지, 그러니까 뭐 구조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신형 구형 중에 구형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신형에서는 유격이 거의 없는데 신형에서는 모듈과 스토브 쪽 연결 부분이 유격이 좀 있다. 요거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토브 자체 용량이 조금 달라졌어요. 이게 좀 더 큽니다. 조금 차이 있는데 조금 더 용량이 좀 는 것 같아요. 보면 여기 비해서 좀 느는 게 좀 육안으로 보일 정도. 큰 차이라기보다는 약간 정도 그러니까 나무를 더 넣을 수 있는 공간적인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 같은 경우에는 요 산발이 형태가 없어요. 산발이가 없어요. 그럼 요건 어떤 정도냐면 아주 작은 형태의, 지금같이 뭐 남도 입구가 굵은 것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여기 자체 스토브 올려도 문제가 안 되는데, 밑에 이렇게 작은 것들 같은 경우 이게 화구를 막아버립니다. 막아버려서 산수입이 원활하게 잘 안 되겠죠. 불도 잘 빠져나가지 않겠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산발이 형태를 이렇게 얹어가지고 결합한 후에 이렇게 얹는 정도거든요. 구형은 있는데 신형은 없습니다. 신형은 이걸 같이 패키지로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소환이 되나 모르겠네요. 소환을 하려면 할 수는 있겠는데 잘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올렸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신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덮어버리죠. 불을 올라오는 거 차단시켜 버리고 이렇게 되면 효율이 떨어지겠죠. 요게 좀 문제긴 하네요. 신형은 좀 더 넓은 형태의 그 냄비라든가 이렇게 뭐 캔팅컵 같은 것들을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은 컵들은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완전 화구를 막아버립니다. 완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네요. 신형은 이걸 지급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있어야지. 작은 컵들 이렇게 꾹 누르면 이렇게 완전히 결합이 잘 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도, 작은 컵들도 이렇게 해서 충분히 불이 나올 수 있는 공간들이 확보됩니다. 여기에 또 지금 신형에 비해서 구형이 그래도 좀 좋은 점이에요. 왜 이게 반영이 안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이게 대표적으로 외형적으로 이제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약간 그다음 이제 외부에 냉각하는 부분의 벌집 모양이 약간 좀 달라졌는데, 크게 뭐 그거는 개의치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비스듬한 벌집 모양이고요. 산발이 형태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무게도 둘 다 거의 1kg 가깝죠. 980g인가 하여튼 그 정도 모듈 결합한 상태 자체가 그
근 1kg에 좀 가까운 형태의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형과 신형의 가장 큰 차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형 같은 경우 무조건 불을 피워야지 발전이 되는 거고, 신형 같은 경우는 내부의 충전지가 만약에 충분히 사전에 충전을 해놓거나 아니면 실제 불 피우면서 당장이 필요하지 않지만 나중 위해서 그냥 충전만 시켜놓은 경우, 물론 자동 충전이 됩니다만 그렇게 해서 내부 충전기에 충전이 된 상태라고 하면 꼭 다시 불 피우지 않더라도 지금 보셔같이 외부 잭 연결하는 부분이 있죠. USB 연결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이 쓰는 충전잭을 꽂고요. 지금 57%죠. 불 피우지 않았습니다. 꽂아주게 되면 꽂고, 그 다음 이렇게 한번 버튼을 여기 누릅니다. 본체 버튼을 누르면 우측에 LED 불이 들어오는 점등이 됩니다. 녹색 점등이 들어오고요. 여기 보시면 상단에 충전에 대한 부분이 다 보이죠. 충전이 되고 있다는 것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충전이 되고 있어. 충전 중으로 뜨죠. 이게 이제 캠프 스토브 2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장점. 바로 충전을 하지 않더라도 이 스토브를 계속 작동해서 요리를 하든 뭘 하든 생존 상황에서 체온 유지를 위해서 불을 피워놓든, 이렇게 불 피워놓고 있으면 자동으로 본체에 충전이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 꼭 불 피우지 않더라도 충전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지금처럼 바로 연결해서 충전을 할 수 있고, 또 불 피우면서 바로 또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 구형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 보면 본체 모듈이 있습니다. 모듈이 있는데 여기에 USB를 연결합니다. 다시 뺐죠. 아무것도 뜨지 않죠. 이렇게 연결을 하면요, 눌러봐야 송풍기만 작동됩니다. 눌러봐야 송풍기밖에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어떤 형태의 그 충전 중이라는 메시지가 뜨지 않죠. 그러니까 구형 같은 경우는 오로지 이 송풍기 작동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의 화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산소 공급을 원활하기 위한 송풍기의 전지만 있지 외부 충전할 수 있는 전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화력의 충전 우선순위도 무조건 외부 발전보다는 내부적인 이 송풍기를 돌릴 수 있는 그 어쩌면 전지를 충전하는 것에 우선을 두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구형의 당시 기술적으로는 이제 한계였죠. 신형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그냥 꽂으면요, 그리고 버튼을 눌러서 전원을 딱 키면 본체 LED에 충전량이 점등되면서 보시는 것 같이 충전이 됩니다. 충전 중이 뜨죠.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형태의 제품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비상 발전을 원한다, 오지에서 사실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제품을 구입한다면 구형보다 무조건 신형을 사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냐면 당장 충전이 필요하거나 스마트폰을 사용이 되는데 다시 불을 피우고 충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 제품 사는 데서 좀 목적이 좀 부합하지 않죠. 이런 것이 더 즉시성이 더 좋은 거죠, 캠프 스토브 2가. 그래서 물론 이 제품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더 업그레이드된 캠프 스토브 2가 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형태의 제품을 사는 목적에 더 많이 부합되는 그런 의미 있는 제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동 방법은 간단하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화력 발전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캠프 스토브는 사실 그 충전 기능을 제외하고도 사실 스토브 기능으로도 굉장히 그 효율이 좋습니다. 왜냐면 송풍기를 통해서 산소를 아주 강하게 이제 불어넣어주기 때문에 거의 뭐 완전 연소에 가깝게끔 이런 그 연료들을 이제 태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큰 연료를 이제 쓰지 않아도 이런 작은 가지들만 이용해도 충분히 물을 끓일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잘게 부셔가지고 집어넣어 주고요. 뭐 나오지만 솔방울 같은 것들을 이제 넣어준 상태에서, 그 캠프 스토브는 자체적으로 패키지 안에 이렇게 그 착화제를 이제 같이 넣어 놓습니다. 착화제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 착화제로 불 피워주면 되죠.
쓰고 있습니다. 다섯 필요하면 가깝죠. 좀만 써도 됩니다. 반 정도. 이게 이제 불을 피워서 라이트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5스틸을 잘 쓰는 이유는 불핑이 조금 어렵긴 해도 요령이 필요하긴 해도 기계란 것이 구조적으로 자연 주변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보관 중 충격이라든가 아니면 잘못 보관해서 주변 기온이 급강한 상황, 온도가 너무 낮아서 기화율이 좋지 않다 이러면 작동이 안 되거든요. 지금 가스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일반 휴전 라이트보다는 토우라 방수 라이트가 훨씬 더 의미가 있는데 이것도 보시면 충분히 가스가 있는데 지금 기계적으로 결함이 생겼습니다. 됐다. 기계에 너무 의존하지 않는 게 좋겠죠. 라이터가 있다고 해서 불 피우긴 편하겠지만 어떤 때는 오히려 더 비상 상황에서 사용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계다 보니까. 네. 바람이 부니까 이것도 올라. 이런 식으로. 저렇게 동봉된 이제 착화제를 착화제 시원찮네. 시원찮네. 이렇게 넣어주고 나네요. 구형 같은 경우는 이 송풍 버튼이 있습니다. 송풍 버튼 눌러주면 이제 밑에서부터 와류를 만들면서 산소 공급해 주겠죠. 그러면 이제 아주 원활하게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보시면 그 바로 충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빨간색 지금 버튼이 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저게 나중에 초록색으로 바뀌어야만이 그때부터 외부 충전이 가능하다는 표시입니다. 지금 처음 이제 착화하고 난 후에 그때부터 발생되는 화력이 어느 정도 전기는 이 내부 송풍기 전지 충전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서 거기에 먼저 공급이 되어 버립니다. 거기에서 충전이 다 끝나면 그 다음부터 남은 전기는 이제 외부로 이제 충전할 수 있도록 이제 어떻게 보면 회로가 그쪽으로 연결되죠. 그게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굉장히 획기적이었죠. 어쨌거나 불 피워서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 체온 유지를 하면서 충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작동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더 많은 화력을 이제 발생시켜야지 외부 충전할 수 있는 이제 기본적 준비가 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상으로는 한 4, 5분 정도 더 불을 이제 붙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 구형 같은 경우에는 로우와 하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송풍하는 그 공기 조절한 것이 저속과 고속 두 가지로 밖에 조절 안 됩니다.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고속이 되는 거죠. 이제 보시면 이제 파란불이 들어와요. 보시면 파란불이 들어왔어요. 어디 파란불이 들어왔냐면 아랫돈 하단에 파란불이 들어왔죠.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원 케이블 위쪽에 있는 LED에 파란색 점등이 돼야지 이제 뭐냐 외부로 전기를 보낼 수 있을 만큼의 어느 정도 화력이 나오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연료도 집어넣으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충전을 해야 되겠죠. 자, 보시면 파란불이 들어왔죠.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충전이 어떻습니다. 그죠? 충전. 파란불이 안 들어오면 충전이 안 됩니다. 하단에 파란불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요걸 우선순위가 먼저 송풍기가 충분히 충전이 되고 난 후에 그 다음 충분한 발전할 수 있는 화력이 갖춰지고 난 후에 녹색 불이 녹색 LED 전원이 딱 들어오면 요 부분이 전원이 들어오면 그때 충전을 이제 시작되는 형태라 즉시성이 좀 떨어지죠. 화력이 계속 유지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을 체크해 봤지만 현재 11시 37분입니다. 11시 37분 38분이 됐네요. 54%예요. 과연 몇 분 정도가 지나야지 충전율이 올라가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계속 그때까지 제가 불을 좀 계속 피워 놓을게요.
당연하겠죠. 화력이 높을수록 발전할 수 있는 전기는 많아지겠죠. 그래서 충전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연료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 캠프 스토브의 단점들이 뭐냐면, 만약에 위에다가 그 컵이라든가 가열할 수 있는 식기를 올려놓을 경우에, 이렇게 올려놓고 난 후에도 뭐가 문제냐면, 연료를 다시 넣을 때는 이걸 떼서 다시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다시 또 올리고, 또 연료가 좀 떨어질 것 같으면 다시 올려서 다시 연료를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좀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입구가 차라리 여기에 홈이 파져 있다면 옆으로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 냄비라든가 하면 식기를 올려놓고 옆에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요거는 그게 안 됩니다. 옆에 홈이 없어요. 홈만 이렇게 만들어놨어도 이렇게 옆으로 집어넣고 냄비를 올린 상태에 유지할 수 있는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구조상으로 그게 조금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보다시피 이제 좀 젖은 나뭇가지를 집어넣어도 내부에서 산소를 계속 공급해주면서 화력을 높여줘서 금방 이제 말리면서 태울 수 있습니다.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 작은 스토브들, 우드 스토브들보다는, 개방형보다는, 송풍 기능이 없는 것보다는 확실히 효율이 좋습니다. 그다음 이제 젖은 나뭇가지도 쉽게 말려서 태울 수 있는 열을 만들어내고요. 지금 2분 지났습니다. 2분 정도 지났는데 얼마 정도 충전되는지 한번 볼까요? 보시면 2분 지났는데 충전량 54% 똑같습니다. 그 효율이 굉장히 좀 낮아요. 사실은 구형은 충전 능력이 많이 좀 떨어집니다. 지금 뭐 불태운 지 2분이고 전원이 들어와서 레디 사인이 딱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2분 전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제가 실제 이걸 사용해 봤을 때는 그냥 30분 정도 때우니까 한 4~5% 정도 충전되는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보다시피 바로 딱 꽂았다고 해서 바로 충전되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그만큼 구형이 그 충전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의 생각하는 기대보다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기대치에 많이 좀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발전 효율입니다.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10분을 기다려보고 10분 만에 얼만큼 충전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재밌는 현상이 지금 한 8분 지났거든요. 8분 지났는데 충전은커녕 여러분들 지금 같은 경우 53%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충전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걸 실제 사용했을 때 거의 1시간 가까이 30분 정도 하니까 이제 4~5%가 충전됐는데, 제 거의 단점일 수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약간 고장이 있어서 발전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효율이 원래 이 정도 수준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한 8분 정도 이렇게 화력을 이제 유지해서는 충전은커녕 유지는커녕 이제 오히려 54에서 53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표현상으로 이제 충전 중이라고 뜨고 있긴 하죠. 제가 30분 정도 하니까 한 4~5%, 50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화면을 사용하니까 오히려 충전이 되는 게 아니고 통화한 것도 아닌데 지금 계속 배터리가 소모되고 있습니다. 이 구형에 이제 좀 문제점이 해요. 조금 더 충전시켜 보겠습니다. 자, 지금 10분이 조금 11분 정도 지났습니다. 11분 정도 지났고요. 보다시피 오히려 10분 전보다 2%가 더 줄었습니다. 표현상은 충전 중이라고 되어 있지만 오히려 2%가 더 줄었어요. 그러니까 충전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 충전이 아주 미세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새 제품 샀을 때는 이보다는 좀 괜찮은 어떤 능력이었는데, 지금 쓰면 쓸수록 오히려 충전에 대한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보다시피 충전은커녕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 정도니까, 화력이 뭐 약한 것도 아니죠. 화력도 지금 거의 최대치 넣을 수 있는 연료도 최대치 넣어서 유지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충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 제 것만의 문제일 수 있지만, 제 것도 처음에는 원래 그 충전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대치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충전이 안 되는 건 아니었는데, 지금은 뭐
꽤 좀 사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어떤 상황이냐면 충전 능력이 더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기능상으로 이제 문제가 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캠프스토브 1 같은 경우는 정말 추천하고 싶지 않은 제품이에요. 이런 형태의 오지를 가시거나 거기에서 비상용으로 어떤 전기가 필요한 그런 충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여러분 절대 캠스토브 1은 발전 능력 부분에서도 굉장히 떨어진다. 그리고 시간이 제 것만 그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발전 능력은 점점 더 낮아지는 그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제품에 대한 테스트는 무의미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캠프 스토브 2를 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빼고요. 이게 뜨겁죠. 이 부분은 본체는 상당히 뜨겁습니다. 본체 상당히 뜨겁지만 이 측면을 잡으면 덜 뜨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불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신형, 구형 모두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자, 구형은 이제 무시하고 신형으로 가보겠습니다. 신형은 말씀드린 대로 굳이 충전을 안 해도 된다 그랬죠. 미리 충전돼 있거나 미리 그 불을 태우면서 어느 정도 충전이 돼 있다 그러면 굳이 불을 피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 사용할 때 자동으로 충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누르면 보다시피 현재 내부 전지에 충전된 양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 바로 꽂으면 됩니다. 그래서 전원을 넣겠습니다. 전원을 넣게 되면 충전 중이라고 지금 이제 뜨죠. 자, 이 상태에서 2분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2분 후에 얼마큼 충전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캠스토브 2 자체 충전기를 이용한 충전 상태를 능력을 체크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아직 2분 정도로는 큰 변화가 없네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도 좀 더 한 5분 정도, 앞으로 3분 정도 더 기다려보고 충전 능력 한번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큼 충전됐는지. 지금은 2분 정도로는 스마트폰 1%를 충전 못하고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됐을 겁니다. 10분 정도 됐을 때 충전 능력을 한번 볼게요. 약 한 1%, 10분의 1%. 이거 어이없는 것 같지만 1%는 전화통화를 충분히 한 30초에서 한 1분 정도 할 수 있나요? 기기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하여튼 캠스토브 2 같은 경우는 자체 충전지로 약 한 10분 정도의 1%가 충전됐습니다. 1% 자체 충전기로. 완전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뭐 1시간 정도를 놔두게 되면 저번에 제가 캠프스토브 1을 썼을 때 정도 능력 한 30분에 4~5% 계속 불 화력을 잘 유지했을 때 캠프스토브 2는 화력 발전하지 않은 자체 충전 기능은 한 10분의 1% 정도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나쁠 수도 있겠죠. 일반적 우리 충전 능력에 비해서는. 그런데 어쨌거나 비상 상황에서 이 정도 시간으로 충전이 좀 된다 그러면 한 1시간 정도면 한 5%에서 6%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구조대에게 충분히 통화하고 내 위치 알리거나 간단히 가족들에게 지금 내 상황을 전달하기는 나쁘지 않은 정도의 충전 능력입니다. 하지만 캠스토브 2는 굳이 불을 피우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자체 충전기가 발전이 이루어진 것을 다 담아뒀다가 한 10분의 1% 정도 10% 그러니까 이게 기기마다 그 스마트폰의 내부 배터리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1%가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한다 그러면 제 거 기준으로, 제 거는 G5입니다. G5 기준으로는 10분의 1% 정도가 충전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직접 이제 화력 발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법은 똑같겠죠. 마찬가지 캠스토브 2처럼 캠스토브 1처럼 기본적인 나뭇잎 같은 거 집어넣고요. 장가지들도 넣고 어떤 부분이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됐는지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볼게요. 기계란 것이 이게 실제 상황에 있으면 이게 있어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이거 새 거거든요, 새 거. 거의 새 건데. 그래서 라이터만 너무 신뢰하기도 어렵습니다. 일용 라이터도 마찬가지. 제가 실제 상황에서도 라이터를 사용할 때 기화율이 떨어지는 상황, 아니면 많이 젖거나 뭐 온도 영하 한 15도 이하면 거의 라이터 작동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파이어스틸 같은 것들 비상용품으로 챙겨두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게 그런 것들 때문이죠. 어쨌거나 지금 착화를 시켰고요. 그 다음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한번 누르게 되면 외부 배터리 전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 1단계, 이게 4단계로 나눠줍니다. 좀 더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4단계로 불이 조절됩니다. 구형 같은 경우는 2단계 조절이었다면 신형 같은 경우는 4단계 조절이 됩니다. 4단계 조절. 4단계 조절. 누르면 2단, 한번 누르면 3단으로, 여기 잘 보이시죠? 파란색들 등급이 보이죠? 한 번 더 누르면 최대 4단의 송풍기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1단, 2단, 3단, 4단. 길게 누르면 송풍 자체를 차단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한번 누르면 배터리, 한 번 더 누르면 송풍 1단, 2단, 3단, 4단, 5를 누르면 전원 차단. 그 다음 가장 좌측에 있는 게 뭐냐면 발전 효율을 이제 보여줍니다. 지금 같은 가장 아랫단이 있죠. 지금 이제 불을 방금 착화시켰기 때문에 화력 이제 발전 수준이 가장 낮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점점 불을 많이 떼우게 되면 점차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이제 너무 많이 화력 발전 수준이 높아져서 열이 너무 많다 그러면 사실 빨간색으로 꽉 차는데, 그때는 좀 냉각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냉각. 그때는 이제 송풍을 낮춰가지고 당장 화력을 좀 수준을 좀 낮추는 그런 어떤 매뉴얼상의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리고 자체 회로에서 차단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진보되어 있죠. 구형에 비해서. 자체 배터리가 있고요. 그 자체 배터리의 충전량을 체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보다시피 송풍을, 구형 같은 건 로우와 하이밖에 없었는데 이건 4단계 송풍이 조절이 가능하고, 그 다음 발전은 현재 발전 수준량 지금 2 정도 되는, 2단계 정도 되네요. 인디게이트가 총 8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2단계 정도의 발전 수준입니다. 이게 점점 열이 많아지면 이제 올라가겠죠. 올라가는 만큼 발전 효율은 높아지는 거고, 어쨌거나 그것은 현재 내가 발전 그 효율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인디케이터가, 지시 등이 별도로 있다. 굉장히 많이 기술적으로 진보된 제품입니다. 캠프스토브 1에 비해서. 기본적인 스토브의 기능으로서는 뭐 캠프스토브 1이나 2나 큰 차이 없는데, 2의 단점이 아까 뭐냐면 캠프스토브 1에 있는 거치대가 있거든요. 밑에 그 작은 컵을 얹을 수 있는 그 거치대는 캠프스토브 2에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1에 있는 제품과 호환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쉬워요. 기본적으로 좀 큰, 밑에 주둥이보다 바닥이 좀 넓은 그런 주전자라든가, 아니면 그런 뭐 냄비나 식기구만 이제 올릴 수 있다는 게 조금 단점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입구가 작은 등산용 컵 같은 경우에는 데우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받침대가. 그 다음 측면에 홈이 없어가지고 계속 위로 집어넣다 보면 이제 자꾸 식기를 드러내고 다시 집어넣고 하는 그런 좀 번거로움이 있죠. 자, 옆에 좀 구멍이 있었다면 이렇게 측면으로 집어넣으면서 계속적으로 그 식기는 위에 얹은 상태에서 계속 불을 떼어줄 수 있는데, 그게 조금
신형에서도 개선이 안 된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화력을 유지하면서 충전을 할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1이나 2나. 하지만 캠프스토브 1의 가장 단점이었던 계속 불을 유지해야만이 이제 충전이 가능하다. 그다음 충전 효율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굉장히 우리 기대하는 것보다 많이 좀 떨어진다는 것들. 그 부분이 캠스토브 2에서는 발전 능력도 50% 이상 형성됐고, 내부 자체 충전기가 있다 보니까 불 굳이 이제 계속 유지하지 않더라도 이미 충전된 내부 건드를 통해서 외부 충전이 가능하다는 것이 캠스토브의 이제 기술적 진화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캠스토브 1보다는 2를 사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얼마까지 충전됐냐면 56까지 충전됐습니다. 56%. 상당하죠. 지금 촬영이 진행될 때 8분이거든요. 작동하는데 8분 정도 지났는데 소요되는데, 불을 이제 피우면서 하니까 훨씬 더 충전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면 3%, 10분 내에 3%가 더 빨리 쳤어요. 그러니까 별도의 외부 전지를 쓴 것보다 지금처럼 화를 같이 발전시키면서 충전하게 되면 더 빨리 충전이 된다는 게 이제 보여집니다. 의미가 있죠. 10분 내에 3% 이상 충전되고 있다는 거. 네. 자, 이 상태에서 불을 유지하면서 10분 정도를 제가 한번 태워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6%죠. 앞으로 10분 후에 요 수치가, 충전 수치가 얼마큼 바뀌는지 제가 화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서 전원을 좀 끄겠습니다. 화력을 좀 유지하면서 한 10분이 조금 넘었는데요. 보시면 그 화력 인디케이터에서는 거의 완전 붉은색이 나오죠. 보겠습니다. 발전 효율은 지금 최대치입니다. 최대치. 지금 같이 이제 계속 열 띄우면 보시다시피 포커스가 이렇게 났나, LED가 이제 아주 붉게 점등이 다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10분 조금 전 11분 정도 된 것 같은데, 스마트폰의 충전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63%) 충전하기 한 11분 전? 그 정도 어제 잠깐 시간을 놓치긴 했는데, 한 10분 좀 넘게 충전하게 되면 56%에서 거의 7%가 충전됐어요. 화력을 같이, 기본 배터리와 함께 화력을 같이 플러스 해줘서 충전할 경우에는 지금 말하는 순간 64로 또 올랐죠. 64%가 됐죠. 굉장히 빠르게 충전됩니다. 캠프스토브 1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의 뭐 한 11분에 한 7%, 11분에 7%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빠르게 충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캠프스토브 2가 이전 제품 캠프스토브 1보다는 화력 발전 효율도 높고, 그 다음 이 내부 자체 배터리도 충전이 되지만, 그렇게는 속도는 좀 늦겠지만 화력이랑 같이 조합해 주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충전이 된다는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매우 잘 만들어지고 전작의 단점을 잘 보완한 그런 제품이라는 것을 이제 제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